이 내용도 꽤 좀 흥미롭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네요. 중앙일보입니다. 이쪽에 기사가 있습니다. 유시민 알릴레오 광고 기부는 합법. 그런데요. 홍준표의 홍카콜라가 하면 불법이다. 왜 그런 걸까?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이제 SNS상의 수익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정치 관련 활동으로 보이는 어떤 SNS상의 활동, 뭐 유튜브 방송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유시민 알릴레오는 합법, 홍준표 코카콜라가 어떤 후원금을 받으면 불법, 이렇게 좀 엇갈린 판결이 나왔는데 일단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시민은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 기부금을 받거나 이런 활동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정을 한 겁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이 또 있네요. 선관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유 이사장을 정치 활동하는 사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럼 선관위가 사실상 유시민 노무현 전 이사장을 정치인이 아닌 거라고 공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공인을 한 것 같기도 해요. 반면에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정치인 맞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어떤 기부금을 받는 거 이거는 안 된다라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정치인 유튜브 후원금 못 받는다.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래서 TV 홍카콜라에서는 뭐 모금의 제동을 걸었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는 난 출연자라서 1원도 안 받는다. 그래서 약간 좀 왜 그러느냐 뭐 이런 약간 항변도 있는데 정계 은퇴 유시민 알릴레오에 대해서는 허용을 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약간 묘한 파장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최영철 표지위원께서 이 내용 좀 어떻게 보세요?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이죠. 문화는 벌써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제 제도를 갖다 붙이려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별풍선이 벌써 뭐 몇 년이 됐죠. 저기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선 날아든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5, 6년, 6, 7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부터 많은 애들이 아니고 애들도 많죠. 어린이들도 막 별풍선을 막 받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벌써 오래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정치인들도 유튜브를 하고 저런 새로운 유형의 방송을 시작하니까 결국엔 별풍선에 노출되는 거죠. 돈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렇게 보니까 선관위가 딱 보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구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걸릴 수 있겠구나. 거의 이제 후원금과 비슷한 형태가 됐어요. 그렇죠. 결국엔 이제 알아차린 거죠. 아, 이런 문화가 벌써 이렇게 갔는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뒤늦게 뛰쳐든 건데 뒤늦게 뛰쳐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 거죠. 결국 유시민은 되고 홍준표는 안 된다. 이래버리니까 왜 유시민은 되고 홍준표는 안 되냐? 유시민은 불출마할 거기 때문에. 근데 불출마한다는 예단을 어떻게 선관위가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행정기관이 어떻게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어떤 특정인의 출마 불출마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 규제를 한다고 생각했으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일단은 이것을 허용을 하고 그런 규제를 먼저 허용을 하고 풀어주되 나중에 감독을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허용을 한 뒤에 나중에 회계 관리를 우리가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회계 관리에 대한 서류를 나중에 제출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규제를 갖다 붙여서는 논란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좀 애매한 것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유튜브 방송을 누군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서 그분이 출마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민수 교수님. 그 말씀하신 게 당연히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가 구독자도 많고 보수에 홍카콜라가 있다면 진보에 지금 알릴레오가 있는 그런 상황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리고 실제로 유시민 장관이 이 유튜브를 만들 때도 가짜 뉴스랄지 보수 진영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폄하랄지 이런 것도 대응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보면은 유튜브에서 이 유시민 장관이나 알릴레오가 월 한 2천만 원의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걸 본인이 쓰는 건 아니고요. 재단에서. 그 재단에 들어간답니다. 그 그렇죠. 물론 홍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은 한 푼도 쓴 적이 없다. 운영대 쓴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선관위 관계자도 이거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 물론 가이드라인에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 현역 의원이랄지 예. 홍 전 대표처럼 비록 나중에 접었지만 예. 당대표 뭐 경선에 나가겠다고 하는 후보자랄지 예. 아니면은 각종 내년 4월 총선도 있지만은 각종 공직선거에 나갈 입 후보 예정자 예. 이게 선관위에 뭐 몇십 일부터 한 90일 이 정도부터 규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걸 또 준용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유시민 전 장관은 물론이고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향력이 크니까 예. 활동도 하고 예. 이른바 수익금도 꽤 많이 생기는 광고 걸로. 수익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기부금이나 후원금 형태로 따로 받는 이 그렇죠. 돈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정치를 한다면 정치자금법에 예. 한 저촉이 되니까 홍 전 대표처럼 규제를 받는 거고 예. 유시민 전 장관은 본인은 뭐 여론조사 대상에서 이름까지 빼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정치 안 하겠다 예. 하니까 선관위가 뺀 건데 예. 앵커분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그럼 그분이 상황이 바뀌어서 예. 정치를 할 때는 그동안 받은 그 그건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는 것 모호하네요.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막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고 예. 좀 더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시환 교수님, 선관위가 유시민 이사장이 정치를 안 할 것이다. 이걸 공인을 해준 셈이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왠지. 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튼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홍준표 전 대표는 뭐 당연히 정치인이죠. 그렇죠. 최근에 뭐 당대표도 출마할 그럼요. 것 같았던 분위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문제가 별로 없어요. 예. 단지 이제 우리 아까 최 의원 말씀처럼 상당히 상황이 많이 변했는데 정치의 방식도 거기에 대해서 법이 못 따라간 것만은 분명해요. 근데 그걸 선관위를 비판할 그 그렇죠. 논문은 선관위도 아니라고. 보니까 고민이 많을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선관위로서는 이런 뭐 상황을 그런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예. 건데 단지 이제 우리가 사회 정치적으로 볼 때 예. 법률적이고 저 실정법적인 측면을 떠나서 그걸 뛰어넘어서 볼 때 과연 유시민 이사장이 계속 뭐 언론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정치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인이냐 정치인이 아니냐를 그분이 얘기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국민들이 정치 얘기한다고 해서 국민들 정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이사장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현 어떤 집권 세력과도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고 예. 그렇다면 말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물론 실정법에 근거한 이제 선관위의 판단이지만 과연 국민들이 이것을 공정하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는 별도로 남는 것 같아요. 단지 유시민 이사장으로서는 자기는 정치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이 판단이 보면 맞는가 근거 하더라도. 선관위의 판단 근거 중에 하나는 유시민 이사장이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본인을 빼달라고 요청한 것도 있다. 뭐 이런 그렇다 근거도 하더라도 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예. 차기 대선에 유시민 이사장이 나올 수 있다. 정치 상황의 예. 변화에 따라서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선관위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럽긴 합니다만 또 공평성의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시환 변호사께서는 이 부분 법적으로는 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일단 뭐 선관위 또 본인들도 이제 역량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정했으면 그 기준에 예.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정치자금법상 저렇게 유튜브 후원 이런 풍선 이런 것들이 예. 후원금으로 규정은 돼 있다, 규정 지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원래 그 이제 처음 정치인이라는 시작이 된 거군요. 이제 예,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예. 출마 예상자, 예정자 이게 맞거든요. 출마 예정자의 경우에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율을 받는데 예.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현직 선출직 의원들은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협위원장, 그다음 예. 지역위원장 이런 분들도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출마를 그 상시 출마 예정자입니다. 이분들은. 예. 그러니까 다 적용을 받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유시민 그 전 장관의 경우에 과연 이분이 출마할 의사가 있는지 정치인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예. 사실은 지금은 모르죠. 드러난 것 갖고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물밑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후원회가 있는지 또는 그렇죠. 지지그룹이 있는지 일단 본인은 정치를 안 한다고 극구 얘기하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는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예. 선관위에서 이런 기준을 줬으면 예. 유시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규정졌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고 예. 정치를 하기 위해서면 예. 이걸 하지 마라 또는 이걸 하려면 정치하지 마라 이런 어떤 기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유시민 전 장관이 행동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선관위도 참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에 IT가 결합이 되면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합니다. 자, 이번에는 황교안 새 자유한국당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황교안,
23년 전 이회창의 길을 가는 건가? 내년 총선이 최대 변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절반의 지지율로 당대표에 선출이 됐죠. 그리고 이회창보다 기반이 약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당직 인선이 진행되고 있어서 뭐 어떤 인선을 내놓을지도 궁금하다. 일단 이회창의 길인가 내년 총선이 최대 변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요건 뭐 한 분 정도 짧게 가겠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이회창의 길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변수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목에 이회창의 길을 간다고 적어놨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암시를 좀 던진 것 같은데 결국 이회창 대표께서는 예. 그 대권 도전에 2번 도전하셔서 예. 모두 실패하셨죠. 예. 결국에는 그러한 전철을 간다는 것은 황교안의 그 앞으로의 앞길이 밝지 예. 않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겠죠. 또 잘할 예. 가능성도 높고 예. 어쨌든 그 예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어쨌든 황교안 그 새로운 대표가 예.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새로운 사람을 잘 모셔와야 되고 예. 지금 당내의 싸움꾼들을 얼마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당내 싸움꾼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말하시는 거예요? 뭐 지금부터 잔류파, 뭐 친박, 뭐 여러 개파들이 있죠. 예. 그런 분들이 싸움을 할 겁니다. 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정치는 그러니까 당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 그렇죠. 갈등을 통해서 대화하고 예, 타협하는 것이 정치의 기술이기 때문에 예. 그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에는 황교안 총리의 길을 가늠할 것입니다. 예. 일단 뭐 예. 여러분이 좀 발언 기회를 요청하셨는데 한민수 교수님부터. 저 제목에서 제가 느끼는 예. 23년 전 이회창 길을 가나 이거는 이회창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 예. 대표가 두 차례 대선에 실패했지만 그거를 암시한다기보다는요. 예. 실제로 황교안 지금 대표가 정치권에 입문하기 직전에 고민했던 그 참모들이나 지점들이 예. 이른바 이회창 모델이냐 반기문 모델이냐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차피 최종 목표는 대권인데 예. 대권에 가기 위해서 당에 언제 들어갈 거냐, 또 어떻게 세력을 만들 예, 거냐 예. 이런 고민들을 했거든요. 예. 하다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예. 뭐 시점도 그렇으면 뭐 대권이 있기 직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이회창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좀 일찍 들어왔어요. 대선 이르기 전에 훨씬 한 2년 가까이 전에 들어와서 본인 세력을 만들고 총선도 한번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서 좀 뭔가 준비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그렇죠. 뜻인가요? 근데 결국은 이제 황 대표는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해서 총선을 이겼습니다. 예. 한 차례 정도 이겼고 예.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이해찬 예. 정 대표는 본인과 맞지 않는 세력들을 과감히 정리를 좀 많이 합니다. 이른바 김윤환으로 대표되는 예. 세력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황 대표 같은 경우는 통합을 취임 일성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일단 그런 컨셉트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통합, 예. 당내 통합에서 보수 대통합으로 총선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인 예.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지. 우선 최찬일 교수님. 이회창 대표는 2번 출마한 게 아니고 3번 그렇죠. 출마했습니다. 엄격히는 3번입니다. 어쨌든 그 두 분이 그런데요. 중요한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팩트 제가 말씀드립니다. 2007년 대선에도 그럼요. 그때도 그때 이제 출마했었죠. 출마하셨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런 정치 공학적인 건 뭐 앞서 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중언하지 않을 거고 예. 이회창 대표는 YS 때 국무총리 했잖아요. 예. 근데 그 YS 때 국무총리를 할 때 그 예. 법률에 나온 국무총리의 권한을 행사하려 하다가 예. 대통령과 척을 지면서 정치권에 진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고 예. 황교안 전 총리는 그것과는 전혀 반대 입장인 걸로 제가 이번에 봤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래서 일단 황교안 전 총리와 이회창 총리의 그런 측면이 다르다고 보고요. 예. 황 전 총리, 황 대표가 이제 해결해야 될 길은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논란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볼 때 굉장히 결정적이에요. 전당대회 여러 개 중에서 하나의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절차가 문제가 있다. 탄핵 결정에 존중하지만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애매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갈 때 그나마 이회창 전 총리와 같은 긍정적인 길을 갈 수가 있다. 그 부분을 저는 정리하는 그걸 좀 부분이 지적하고 싶어요. 그게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그게 거죠. 결정적인 것이지 다른 거 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때는 이회창 전 예. 총리는 그때 이제 전국 비례대표 일본으로 들어왔었어요. 그 부분도 다르고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르죠. 당연히 시기가 다른데 결정적인 차이는 어쨌든 이회창 전 총리는 나름 대통령의 각을 세우고 자기 할 말을 했다라는 것이고 예. 지금 이분은 이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대표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일상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게 알겠습니다. 황 전 대표, 황 전 총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기사에는요, 내년 총선이 최대 변수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윤기찬 변호사. 내년 총선이 최대 변수인데 이 부분이 아니고 그럼 내년 총선까지 가는 과정의 최대 변수는 뭐가 될까요? 뭐 아무래도 보궐선거가 있겠죠. 4.3 보궐선거가 있고 말씀하셨지만 예. 이제 뭐 당내 통합 문제에 있어서 예. 사실은 좀 그 경계선상에 있는 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통합을 거쳐서 유지할 것인가. 그다음에 내년 총선 때 수도권에서 어떤 그 성과를 거둘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그 4월에 있던 재보선 일단 당장 닥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당이 과연 분열되지 않고 잘 유지될 것인가. 이 부분인 거네요. 그럼. 그렇죠.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이 2등을 했는데 만만치 않은 표심을 얻었기 때문에 예. 내년 총선에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권을 염두에 둔 분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대권 가도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을 좀 잘 추스리는 부분, 이 부분이 남아있다. 아까 조찬일 교수님이 하신 변수하고도 약간 맥이 닿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